지난 13일부터 중부 지역에서는 토네이도가 휩쓸고 가면서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무료 검사소를 다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시행 규정을 며칠 내로 발표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 생계보조비 수혜자들은 이번 달 말부터 8.7% 인상된 페이먼트를 받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목사와 아들이 840만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19 지원금을 사기로 착복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중부 지역에서는 토네이도가 휩쓸고 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남부를 휩쓴 토네이도로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사망하고 2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에서는 나무와 전신주가 쓰러지고 주택들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보안관은 토네이도로 모든 것이 사라졌다며 원래 주택이 있던 자리에서 이제는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고 피해 상황을 밝혔습니다. 특히 토네이도를 직격으로 맞은 루이지애나주 파머빌에서는 30살 여성과 8살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이 살던 주택은 토네이도로 완전히 파괴됐고 두 사람의 시신은 주택에서 반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텍사스주에서도 수십 채의 주택과 상가들이 무너지고 댈러스 교외 지역에서도 최소 5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중서부 지역과 중부 평원, 사우스 다코타 산악지대에는 24인치의 폭설과 눈보라가 발생하면서 주요 고속도로가 폐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기상청은 토네이도가 미 대륙을 가로지르며 이동하면서 미시시피주와 엘러베마주를 포함한 멕시코만 인근 지역 300만 명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일대에는 오늘과 내일 비 또는 눈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일원은 최고 시속 40마일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허드슨밸리 지역에는 12에서 18인치가량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겨울 폭풍주의보를 내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큰 피해가 예상되는 금요일까지는 외출을 삼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무료 검사소를 다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가구에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 4개씩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연방정부가 연말연시를 맞아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미 전역에 15,000여 개의 무료 코로나19 검사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의 모든 가구에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를 4개씩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신청이 필요한 자가 진단키트의 발송은 오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연방정부는 지난 11월 8억 달러를 들여 자가 진단키트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뒤 6억 개의 자가 진단키트를 무료로 배포했지만 관련 예산이 소진함에 따라 올해 가을부터 중단했고 코로나19에 대한 전면적인 무료 검사도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정부도 손을 놓고 지켜볼 수 없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통적으로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연휴인 추수감사절이 지난 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12월 첫째 주에 집계된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사망자 수는 3,000명에 육박했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5만 9천여 명으로 전주보다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난 2012년 26명의 사망자를 낸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로 꼽히는 샌디옥 참사의 희생자를 애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10주년을 기리는 성명을 통해 10년 전 오늘 커네티컷 뉴타운 샌디옥 초등학교에서 우리 국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지켜봤다며 애도를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14일 발생한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참사 사건에서는 총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0명은 6세에서 7세 어린이였고 나머지 6명은 학교 직원들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다루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 사회적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법을 통과시키고 시행할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난 6월 18세에서 21세의 총기 구매 희망자에 대한 신원조회 절차 강화 등을 담은 초당적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법안에 서명한 사실을 언급하고 우리는 시리얼 넘버가 없고 추적하기 더 어려운 이른바 유령총을 통제해왔고 총기 밀수를 단속하고 폭력 예방의 자원을 늘려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 일이 많다며 샌디옥과 다른 셀 수 없는 미국 내 총기 난사 사건에 사용된 공격 무기와 고용량 탄창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의 의무는 명백하다며 단지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 이외에는 목적이 없는 이런 무기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시행 규정을 곧 발표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등이 포함되는 만큼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 고문이 어제 전기차 정상회의에서 며칠 내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인들이 새로운 세액공제와 환불 대출 프로그램을 환영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행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재무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올 연말까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시행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는 IRA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총 4,300억 달러 규모의 IRA는 전기차 7,500달러, 중고차 4,000달러 등의 세액 공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외에서 조립된 전기차는 이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그동안 한국, 일본, 유럽연합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일부 자동차 기업과 외국 정부들은 더 많은 자동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 공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재무부를 압박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소속 조맨친 상원 에너지 천연자원 위원장은 전날 제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고 친환경 자동차 범위를 리스와 렌터카 등으로 확대해달라는 한국의 요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포데스타 고문은 IRA 일환으로 지난 8월 승인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언급하고 가정용 열펌프 및 기타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을 설치하는 데 새로운 30%의 세액공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미국인들은 11월 쇼핑 대목에도 지갑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6% 감소하면서 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상무부는 11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 하락한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폭의 감소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마이너스 0.2%보다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휘발유와 자동차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 역시 전월보다 0.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13개 소매 부분 중 전자제품과 가구, 자동차 등 9개 품목의 매출은 감소한 반면 유일한 서비스 부문인 레스토랑과 술집 매출은 0.9% 늘어나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등 연중 최대 쇼핑 대목이 포함된 11월에도 소매 판매가 급감했다는 이날 발표는 미국의 상품 수요가 힘을 잃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인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이루어진 정부의 재정 부양과 임금 상승에 힘입어 소비를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 여파로 점차 소비를 줄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생계보조비 수혜자들은 이번 달 말부터 8.7% 인상된 페이먼트를 받습니다. 개인은 최고 914달러, 부부는 최고 1,341달러를 받게 됩니다. 연방생계보조비 SSI의 수혜자들은 이달 말부터 8.7% 인상된 페이먼트를 받습니다. 수혜자들은 전국적으로 오는 30일 인상된 페이먼트를 일괄 지급받습니다. 일반 소셜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오는 1월 3일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올해 SSI 수혜자들은 개인의 경우 매달 최고 841달러, 부부는 최고 1261달러를 받아왔는데 오늘 30일에는 개인은 최고 914달러, 부부는 최고 1371달러를 받게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 크레딧이 부족하고 수입도 없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SSI를 받고 있습니다.
소외 대상은 65세 이상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 은행 잔고가 개인 $2,000, 부부 $3,000 미만인 저소득층입니다. 살고 있는 주택 한 채와 자동차 한 대, 사망보상금 $1,500 미만의 생명보험이나 묘지 등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는 근로크레딧이 필요 없지만 영주권자는 40점 이상의 근로크레딧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1996년 8월 22일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근로크레딧이 없어도 됩니다. 또 소셜연금 외에 소득이 적으면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목사와 아들이 $840만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19 지원금을 사기로 착복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빼돌린 지원금으로 디즈니월드 근처 호화 주택도 사들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BC 방송은 어제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목사 에번 에드워즈와 그의 아들 조 씨가 금융사기 등 6개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4월 당시 가족이 운영하는 종교단체 아슬란 국제성직자가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PPP는 2020년 도입된 경기 부양 패키지에 포함된 조치로 직원 500명 이하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 급여 지급용으로 2년간 최대 $1,000만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시 에드워즈는 당시 단체 소속 근로자 486명에 대한 급여 $270만 임대료, 공공요금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한 달 뒤 $840만 대출을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장에 따르면 아슬란의 실제 직원 수는 훨씬 적은 수준이었고 필요한 급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이들이 허위 주장으로 해당 지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해 9월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수사관들이 올랜도의 사무실을 수색했을 때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고 인근 주민들은 이 건물에서 누군가 일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날 경찰에 체포됐고 지원금 $840만 모두 회수됐습니다. 플로리다주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금으로 올랜도 외곽 디즈니랜드 근처에 있는 $370만 호화주택을 구매할 계획을 세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맨하튼 중심가의 사무실 밀집 지역에서 평일 평균 사무공간 이용률이 여전히 40%대 후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해 근무 중인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뉴욕주와 시 당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 맨하튼 중심가의 사무실 밀집 지역을 변신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주와 시 당국이 뉴욕 맨하튼 중심가 사무실 밀집 지역을 변신시키기 위해 구성한 뉴욕 패널 위원회는 어제 당신이 무엇을 하든 뉴욕을 세계에서 일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며 포용적 성장의 새로운 세대에 힘을 실겠다는 기조에 158쪽짜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리처드 뷰리와 데니얼 닥터로프 공동위원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맨하튼의 비즈니스 구역, 특히 미드타운을 탈바꿈시켜서 주 7일, 하루 24시간 찾을 만한 공간으로 만들고 곳곳에 멋진 공공공간들을 배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싶어하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센트럴파크 남쪽 브로드웨이의 차로를 줄이고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공간과 보행자 전용 광장을 만드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뉴요커들이 일터로 편히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통근자 감소로 요금 수입이 줄어든 뉴욕 지하철공사 MTA에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퀸즈와 브롱스, 브루클린, 스테튼 아일랜드 등 외곽의 경제 허브를 개발하는 한편 원격 근무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원격 근무 옵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흥산업에서 뉴욕이 선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고 주민 모두의 잠재력을 열어줘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재외국민의 투표가 끝난 뒤에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논란이 일었죠. 이를 두고 투표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재외투표가 시작된 후에는 후보 사퇴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외투표 시작 후 후보 사퇴를 방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18의 17에 따르면 재외국민 투표는 본선거일 4일부터 9일 전에 시행돼야 합니다.
즉 재외국민 투표는 본선거일과 사전투표일보다 이른 날짜에 시행되고 이후 본국으로 회송됩니다. 이 때문에 재외국민 투표가 끝나고 사전투표 및 본선거 시작 전에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에는 이 사퇴한 후보에 대해 재외국민이 행사한 표는 자동 사표 처리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했습니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는 선거일을 불과 6일 앞두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며 사퇴했습니다.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 대해 재외국민이 행사한 표들이 자동으로 사표 처리가 된 겁니다.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외국민 투표 종료 이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청원자는 재외투표자 중에는 버스나 기차는 기본이고 비행기를 타고 투표장에 가는 경우도 있다며 투표를 끝난 뒤 후보 사퇴로 인한 무효표 처리는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선거판에 대한 우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김영배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출직 후보자의 사퇴 시한을 재외투표가 시작되기 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어제 애틀랜타에 위치한 조지아주 청사에서 한의사회 대표들과 함께 김치의 날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조지아주 김치의 날은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뉴욕, 미시건, 메릴랜드, 워싱턴 DC에 이어 미국에서 7번째로 제정됐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한글과 영어로 함께 조지아주 김치의 날 김치데이라고 적힌 선포문에서 김치는 한국 전통 음식 문화의 상징이며 조지아주는 한인 7만여 명이 거주하고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는 자랑스러운 보금자리라고 선언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만 건 급감한 21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3만 2천 건을 큰 폭으로 밑돌았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67만 건으로 1,000건 증가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미국의 노동시장 과열이 식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빅테크 기업들과 금융회사 등 화이트칼라 직종에서 잇따라 해고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업종에서는 노동자 우위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습니다. 뉴욕시의 맨하튼 진입 차량에 대한 교통 혼잡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뉴저지 정치인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시 가트하이머 연방하원 의원은 최근 연방상원과 연방하원 세입세출위원회에 공개 서한을 보내고 뉴욕시가 현금 탈취를 위한 교통 혼잡료 부과를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삭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가트하이머 의원은 혼잡료를 부과하면 맨하튼에 출퇴근하는 뉴저지 통근자와 가정에 큰 재정적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심지어 뉴욕시 소기업들도 어려움을 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뉴욕의 여러 그룹과 단체들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경전철 관할기관인 뉴저지 트랜짓은 연방교통관리국으로부터 버겐카운티 경전철 개발 연구를 위한 지원금 59만 2천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리츠필드와 팰리세이즈 파크, 레오니아, 잉글우드 등 한인타운을 관통하는 약 9마일 구간에 버겐카운티 경전철 연장이 가져올 지역발전과 혜택, 필요성 등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기금 성격입니다. 이번 보조금 지급은 개발 연구를 넘어 향후 버겐카운티 경전철 건설 비용까지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청신호로 여겨집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